어디 가는 거야? 도망가지 말라고. 늑대가 양을 다 잡아먹고 있잖아. 미국의 한 양목장에서 한 여자가 도망가는 양치기 개들을 향해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흰색 털을 가진 개 한 마리가 순식간에 상황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몬태나주에서 양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에밀리 브라운이에요. 브로드웨이 무대가 꿈이었던 제가 아버지의 유산인 양목장을 지키기 위해 돌아온 지도 2년이 됐네요. 뉴욕에서 열리는 오디션을 마치고 귀가하던 날이었어요. 마지막 콜백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고향에서 다급한 전화가 왔죠.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장례식장에서 알게 된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6천 마리 규모의 목장이 은행 빚에 허덕이고 있었고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혼자서 이 짐을 감당하고 계셨다는 거였죠.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떠나셨고 저는 외동딸이었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는 것은 이제 제 책임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브로드웨이를 꿈꾸며 연극만 공부했던 제가 목장을 운영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으니까요. 아침마다 수천 마리의 양을 돌보고 직원들을 관리하고 은행과 협상하는 일들은 무대 위의 연기보다 몇 배나 더 힘들었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직원들의 불신이었어요. 20년 넘게 이곳에서 일한 베테랑들의 눈에는 제가 그저 아버지의 철없는 딸로만 보였나 봐요. 뉴욕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거예요 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죠. 첫 해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목장 경험이 없는 제가 일을 제대로 할 리 없었고 주요 거래처들은 하나둘 떠나갔어요. 게다가 늙은 양치기 개들은 제 말을 전혀 듣지 않았고 양떼는 점점 통제하기 어려워졌죠. 밤마다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아빠, 저 이러다 모든 걸 망치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속삭이면서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에밀리, 포기하지 마. 넌 내 딸이잖아. 상황은 점점 악화됐어요. 은행은 대출금 상환을 재촉했고 오랜 직원들은 하나둘 떠나갔어요. 목장 유지비도 감당하기 힘들어졌고 양들의 건강 상태도 나빠졌죠. 마지막 희망이었던 큰 거래처마저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해 왔을 때는 정말 모든 게 끝이구나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긴급하게 수의사를 찾던 중에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보조 수의사로 일하고 있던 한국인 유학생과 그의 반려견을 만난 거죠. 처음 본 순간부터 그 개는 달랐어요. 하얀 털에 맑은 눈빛을 가진 진돗개였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몸집도 그리 크지 않은 아시아의 개가 험악한 늑대나 산악사자가 우글거리는 몬태나의 거친 환경에서 양치기 개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들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제가 알기로 한국은 선진국이라기보다는 여전히 개발도상국의 이미지가 강했어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회사들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저 일본을 따라가는 정도로만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날의 만남이 그리고 그 후에 제가 배우게 된 한국이란 나라의 진정한 모습이 저와 목장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였답니다. 아픈 양들을 치료하기 위해 수의사를 찾아 몬태나 주립대학 동물병원에 갔을 때였어요. 그곳에서 만난 한국인 수의사 김지우는 제가 알던 아시아인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환자를 대하는 꼼꼼한 태도와 체계적인 진료 방식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더 놀라웠던 건 그의 반려견이었어요. 진돗개라고 불리는 하얀 병원의 다른 동물들이 불안해할 때도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개가 제 목장의 새로운 희망이 될 거라는 걸요. 혹시 진돗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솔직히 처음 듣는 이름이었죠. 한국의 천년 역사를 가진 개예요. 충성심이 대단하고 영리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인을 실망시키지 않죠. 지훈의 설명은 계속됐어요. 진돗개는 한국의 진도라는 섬에서 순수 혈통을 이어온 개라고 해요. 일제강점기에도 한국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그들의 순수한 피를 지켜왔다는 이야기를 들려줬죠. 제 진돗개 미르는 특별해요. 한국에서 최고의 혈통으로 인정받은 부모에게서 태어났거든요. 하지만 지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는 곧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검역 절차와 비용 때문에 미르를 데려갈 수 없다고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반신반의했어요. 양치기 개는 보통 셰퍼드나 보더콜리처럼
몸집이 크고 강한 개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훈은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건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이에요. 3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자전거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지만 지금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라가 됐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게 우리 한국인의 특징이에요. 미르도 마찬가지예요. 영상 속 반도체 공장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첨단 로봇들이 움직이는 미래적인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현대 자동차가 유럽의 고급차 브랜드들과 경쟁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놀라웠어요. 우리 진돗개도 그래요. 겉보기에는 작아 보여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이 있어요. 한국 전쟁 때는 주인과 함께 전장에 나가 부상병을 구하기도 했고 산불 속에서 마을 사람들을 구해낸 이야기도 있죠. 며칠을 고민했어요. 솔직히 너무 위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매일 악화되어가는 목장의 상황을 보며 어쩌면 지금은 위험한 선택이 필요한 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미르를 입양하기로 했어요. 그날 지훈이 마지막으로 미르를 안아주며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미르는 용이라는 뜻이에요. 한국의 전설 속 용처럼 반드시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 미르가 목장에 온 첫날 다른 개들은 경계하며 지저댔어요. 하지만 미르는 그들을 신경 쓰지 않은 채 양떼를 관찰하기 시작했죠. 마치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본능이 깨어난 것처럼요. 지훈은 떠나기 전에 제게 작은 책자를 하나 건넸어요. 한국의 새마을 운동에 대한 내용이었죠. 60년 전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한국인의 이런 정신이 미르의 피 속에도 흐르고 있어요. 그의 말은 진실이었어요. 미르는 정말 특별했고 그의 등장은 우리 목장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미르가 보여줄 놀라운 능력이 이제 막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한국이란 나라의 진정한 위대함을 깨닫게 될 거란 걸요. 봄이 찾아왔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르가 온 후 불과 3개월 만에 목장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아픈 양이 줄어들었고 새끼 양들의 생존율도 놀라울 정도로 높아졌어요. 미르의 방식은 정말 특별했어요. 다른 양치기 개들처럼 지저대거나 양들을 겁주지 않았죠. 대신 양떼의 본능을 이해하고 그들의 습성을 이용했어요.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지혜가 그의 피 속에 흐르는 것 같았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새끼 양들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새끼를 낳은 어미 양 곁을 지켜주고 약한 새끼들이 어미젖을 더 많이 먹을 수 있도록 다른 양들을 슬쩍 밀어내기도 했죠. 마치 목장의 모든 생명을 자신의 가족처럼 여기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아침부터 미르가 불안한 듯 양떼를 특정 방향으로 몰기 시작했죠.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미르를 믿기로 했어요. 3시간 후 엄청난 산불이 발생했는데 미르가 양떼를 이동시킨 곳은 불길이 닿지 않는 안전한 장소였어요. 그날 저는 지훈의 말을 떠올렸어요.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기업들을 만들어낸 것처럼 미르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해내고 있었어요. 그의 영리함은 마치 과학과도 같았죠. 직원들도 미르의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베테랑 목동이었던 톰은 완전히 달라졌죠. 30년 양치기 생활을 하면서 이런 개는 처음 봤어요. 마치 오래된 지혜를 가진 현자 같아요. 미르는 목장의 시스템도 바꿔놓았어요. 양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자연스러운 이동 경로를 만들었고 날씨와 지형에 따라 목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했죠. 덕분에 양들의 건강이 좋아졌고 양모의 품질도 크게 향상됐어요. 하지만 가장 대단했던 건 산불 이후였어요. 주변 목장들이 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저희 목장은 오히려 더 발전했거든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기자들은 미르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의 영웅담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됐죠. 몬테나 주립대학에서는 미르의 양치기 방식을 연구하겠다고 제안해왔어요. 연구진들은 미르가 보여주는 문제 해결 능력이 놀랍다며 이런 지능을 가진 개는 본 적이 없다고 했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다친 양을 치료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느 날 한 양이 절뚝거리는 걸 발견한 미르는 그 양이 아픈 다리에 힘을 덜 주도록 특별한 방법으로 유도했어요. 마치 물리치료사처럼 세심하게 보살피는 모습에
수의사들도 놀랐죠. 목장 수입도 크게 늘었어요. 미르의 체계적인 관리 덕분에 양들의 건강 상태가 좋아지니까 양모의 품질도 자연스럽게 향상됐거든요. 큰 거래처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고 은행빚도 조금씩 갚아 나갈 수 있었어요. 어느 날은 양모협회 회장이 직접 목장을 방문했어요. 그는 미르가 양떼를 관리하는 모습을 보더니 깊은 감명을 받은 듯 했죠. 이건 단순한 양치기계가 아닙니다. 이건 혁신이에요. 그의 말처럼 미르는 목장 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평화로운 나날도 잠시였어요. 산불로 먹이가 부족해진 산악사자들이 목장 근처로 내려오기 시작했거든요. 게다가 이번에는 혼자가 아닌 무리를 지어 나타났죠. 미르의 행동이 달라진 건 그때부터였어요. 다른 개들이 겁에 질려 있을 때도 미르는 더욱 강인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마치 오래전 한국 전쟁에서 주인을 지키던 진돗개들처럼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강한 책임감이 서려 있었죠. 이제 저는 깨달았어요. 미르는 단순한 양치기개가 아니라는 걸요. 그는 한국인들의 불굴의 의지와 지혜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어요.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시련은 이제 막 시작이었답니다. 산악사자들의 출현은 우리 목장에 큰 위협이 됐어요. 산불로 서식지를 잃은 그들이 낮은 지대로 내려오면서 주변 목장들은 하나둘씩 피해를 입기 시작했죠. 특히 놀라웠던 건 그들이 혼자가 아닌 무리를 지어다닌다는 점이었어요. 미르의 행동이 달라진 건 그때부터였어요. 평소에 침착하고 여유로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더 자주 높은 곳에 올라가 먼 산을 바라보았고 밤에는 거의 잠을 자지 않았어요. 마치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았죠. 특히 양떼를 관리하는 방식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양들을 넓은 초원에 풀어놓지 않았고 항상 한 곳에 모아두려 했죠. 그것도 바위가 많은 지형을 골라서요. 나중에야 알게 됐지만 이건 산악사자들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한 전략이었어요. 톰은 미르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며 걱정했어요. 30년 동안 이런 건 처음이에요. 산악사자들이 무리지어 다니는 건 매우 위험한 신호예요. 다른 양치기 개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고 밤마다 신경질적으로 지저댔죠. 어느 날 아침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20km 떨어진 피터슨 목장이 산악사자의 습격을 받아 50마리가 넘는 양을 잃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들에게 5마리의 셰퍼드가 있었는데도 전혀 막아내지 못했다는 거였죠. 하지만 미르는 달랐어요. 그는 마치 이 순간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것처럼 보였어요. 양떼를 특별한 방식으로 재배치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건 한국 전통 군사 전략의 하나인 하객진 형태와 비슷했대요. 또 하나 특별했던 건 미르가 다른 양치기 개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평소엔 서로 어울리지 않았는데 이제는 마치 지휘관이 된 것처럼 그들을 이끌었죠.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가르치는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요. 어느 날 저녁 미르가 갑자기 양떼를 더 높은 지대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은 의아해했지만 저는 이제 미르를 완전히 신뢰하기로 했죠. 그날 밤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고 낮은 지대는 모두 진흙탕이 되어버렸어요. 만약 양떼가 그곳에 있었다면 산악사자들의 쉬운 먹잇감이 됐을 거예요. 목장 주변에서 산악사자들의 흔적이 자주 발견됐어요. 발자국의 크기로 보아 적어도 6마리는 되는 것 같았죠. 하지만 미르가 지키는 우리 목장만큼은 감히 접근하지 못했어요. 마치 미르의 존재 자체가 그들을 위협하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미르의 행동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양떼 주위를 맴돌았고 다른 개들도 극도의 긴장 상태에 빠졌죠.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드디어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요. 달력을 보니 보름달이 뜨는 날이었어요. 지훈이 말해줬던 게 기억났죠. 진돗개는 달빛 아래에서 더욱 강해진다고요. 마치 한국의 전설 속 용처럼 하늘의 기운을 받아 특별한 힘을 발휘한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모든 직원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어요. 미르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죠. 먹구름이 달빛을 가리기 시작할 때 숲속에서 6쌍의 푸른 눈동자가 번뜩이며 나타났어요.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산악 사자들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미르가 있었으니까요. 미르의 하얀 털이 달빛에 반짝이는 모습은 마치 전설 속 수호신 같았어요.
이제 우리의 운명을 건 진정한 대결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답니다.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어요. 달빛은 구름에 가려 희미했지만 6마리 산악사자의 푸른 눈동자는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죠. 6,000마리의 양떼는 공포에 질려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고 제 손에 든 손전등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어요. 리더로 보이는 산악사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그의 덩치는 미르보다 3배는 더 커 보였고 날카로운 이빨이 달빛에 번뜩였죠. 하지만 미르는 전혀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앞으로 나서서 산악사자와 마주섰죠. 톰이 제 옆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이건 계획된 습격이에요. 산악사자들이 바람이 가장 센 방향에서 접근한 걸 보세요. 자신들의 냄새를 감추려는 거예요. 톰의 말대로였어요. 이 산악사자들은 분명 수차례 목장을 습격한 경험이 있는 사냥꾼들이었죠. 하지만 미르의 대응은 더욱 놀라웠어요. 양떼를 완벽하게 보호하면서도 산악사자들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이 순간을 준비해온 것처럼 미르는 지형지물을 이용해 그들의 공격 경로를 차단했어요. 특히 눈에 띄었던 건 미르의 전술이었어요. 산악사자들이 양떼에 접근하려 할 때마다 교묘하게 그들의 대형을 흐트러뜨렸고 바위가 많은 지역으로 유인해서 그들의 움직임을 둔하게 만들었죠. 이건 분명 우연이 아니었어요. 일주일 전 미르가 양떼를 바위가 많은 곳으로 옮긴 것도 이 순간을 대비한 거였던 거예요.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긴장감 넘치는 공방이 이어졌어요. 산악사자들은 지치기 시작했고 완벽했던 포위망에도 조금씩 틈이 생기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리더 산악사자가 갑자기 미르를 향해 돌진한 거예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미르와 산악사자의 몸이 부딪히면서 먼지가 피어올랐고 나머지 산악사자들이 양떼를 향해 달려들었죠. 하지만 미르는 이미 이것까지 예상하고 있었어요. 리더와 싸우는 와중에도 자신의 몸을 양떼 쪽으로 조금씩 이동시키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몸을 날려 다른 산악사자들의 진로를 막아섰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지훈이 말했던 한국인들의 불굴의 의지가 무엇인지를요. 미르의 눈빛에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마치 한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강국이 된 것처럼 미르도 절대 불가능은 없다는 듯이 싸우고 있었죠.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산악사자들의 마지막 공격이 시작됐지만 이미 그들의 기세는 완전히 꺾여 있었어요. 결국 리더가 물러나는 신호를 보냈고 산악사자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해가 완전히 떴을 때 확인해보니 놀랍게도 단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았어요. 미르의 왼쪽 앞다리에는 산악사자의 발톱 자국이 선명했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여전히 양떼를 지키고 서 있었죠. 이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다른 목장들이 큰 피해를 입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 목장은 완벽하게 양떼를 지켜냈다는 사실이 큰 화제가 됐죠. 몬테나 주 전역의 뉴스에서 미르의 이야기를 다뤘고 그의 영웅담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날 밤 미르를 안아주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왜 지훈이 그토록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과 진돗개를 이야기했는지 그들의 정신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요. 미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어요. 한국인들의 불굴의 의지와 용기를 보여준 살아있는 증거였던 거예요. 전투 이후 우리 목장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산악사자들과의 승리는 전국적인 뉴스가 됐고 미국 전역의 목장주들이 진돗개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양모협회에서는 미르의 양치기 방식을 새로운 표준으로 채택했고 그의 훈련 방법은 교육 자료가 되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매출의 변화였어요. 미르의 체계적인 관리 덕분에 양들의 건강 상태가 좋아졌고 양모의 품질도 크게 향상됐죠. 큰 거래처들이 다시 돌아왔고 아버지의 부채도 모두 갚을 수 있었어요. 미르는 우리 가문의 명예도 지켜준 셈이었죠. 문득 지훈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졌어요. 수소문 끝에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그를 찾을 수 있었죠. 영상통화로 만났을 때 지훈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역시 미르였네요. 진돗개는 절대 주인을 실망시키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지훈은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한국의 진돗개 보존협회에서 미르의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다면서 한번 한국을 방문해보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미르가 보여준 놀라운 모습의 뿌리를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최첨단 시설을 자랑하는 공항은 제가 본 어느 공항보다도 인상적이었죠. 서울로 가는 길에 보이는 화려한 도시 풍경은 마치 미래 도시 같았고요. 진돗개 보존협회를 방문했을 때는 더 큰 감동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어져 온 진돗개의 역사, 그들을 지키기 위한 한국인들의 노력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죠. 특히 한국 전쟁 때 많은 진돗개들이 주인과 함께 목숨을 바쳤다는 이야기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었어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공장도 방문했어요. 전쟁 후 폐허가 된 나라가 이처럼 놀라운 기업들을 만들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로봇들이 정교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죠. 미르의 정확하고 체계적인 움직임이 어디서 왔는지를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의 어르신들과의 만남이었어요. 전쟁 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맨손으로 나라를 일으켜 세운 그분들의 이야기는 마치 영화 같았죠. 불가능이란 없다. 오직 할 수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분들의 말씀에서 미르의 모습이 오버랩됐어요. 지훈은 저를 진도로 데려갔어요. 진돗개의 고향이자 미르의 뿌리인 곳이었죠. 섬 전체가 진돗개를 위한 공간이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진돗개들은 미르처럼 맑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 할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죠. 진돗개는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개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의지, 주인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책임감은 우리 한국인의 정신과도 같죠.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한 나라와 민족의 정신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이제야 깨달은 거죠. 목장으로 돌아왔을 때 미르는 변함없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이제는 젊은 양치기 개들이 미르의 뒤를 따르며 그의 방식을 배우고 있었죠. 목장의 풍경도 달라졌어요. 양들은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고 평화롭게 풀을 뜯고 미르가 만들어낸 새로운 질서는 모두에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어요. 얼마 전에는 제 첫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의 이름을 한국어로 지어주고 싶다고 하니 지훈이 희망이라는 이름을 추천해줬죠. 우리 목장에 희망을 가져다준 미르처럼 이 아이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미르와 함께 양떼를 살피러 나가요. 쏟아지는 아침 햇살 속에서 미르의 하얀 털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요. 이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라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선물해준 가장 특별한 기적이라고요. 미르를 바라볼 때마다 한국인들의 끈기와 지혜를 떠올리게 돼요.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최고의 나라를 만들어낸 그들의 정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목장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진돗개와 한국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그들의 기적 같은 이야기처럼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에밀리 씨와 미르의 특별한 인연이 딸의 이름까지 희망이라는 한글로 짓게 되는 정말 행복한 순간으로 돌아온 것 같아 눈물이 멈추질 않네요. 에밀리 씨와 미르, 그리고 희망이까지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바랄게요. 오늘 사연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도 재밌고 유익한 사연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 콘서트였습니다.